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말 안 하는 원칙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 사람들한테 비결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 별거 없어. 그 사람이 좋아서 했던 것들이 맞았나 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의식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워낙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굳이 말로 꺼내지 않는 것들이다. 그 원칙들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뱉는 것이다. 싸우다가 화가 나면 그 순간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 말이 나중에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안다. 감정이 가장 높아진 순간은 가장 입을 다물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화가 났을 때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잠시 연락을 끊거나 일단 다른 걸 하면서 감정을 식힌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다. 이게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오면 당장 표현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충동을 이기는 사람이 관계에서 실수를 덜한다. 한 커플의 이야기를 해보자. 두 사람은 꽤 자주 싸우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싸움이 관계를 망치지 않았다. 비결은 남자한테 있었다. 그는 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잠깐만 하고 자리를 떴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가져오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공기를 마셨다. 처음에 여자는 그게 답답했다. 왜 이야기를 안 하고 피하냐고 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항상 더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감정이 아닌 내용으로 이야기했다.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여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싸울 때 더 기다릴 줄 알게 됐다. 감정이 아닌 말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그 커플이 오래가는 이유는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싸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원칙이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습관이 거슬리거나 상대방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꾸려 한다. 말로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감정에 호소한다. 그런데 사람은 강요로 바뀌지 않는다. 강요를 받으면 방어적이 된다. 바꾸기는커녕 더 고집스럽게 굳어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쓴다. 직접 바꾸려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꾼다. 또는 자기 자신이 먼저 달라진다. 또는 그냥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게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모습도 이 사람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정말 바꿔야 할 것과 그냥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늦게 일어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인 건지 이 사람이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인 건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구분을 잘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또 하나 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말로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좋아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아무리 서로를 잘 안다고 해도 말하지 않은 기대는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은 기대는 실망이 된다. 그 실망이 쌓이면 서운함이 된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한다. 그때 상대방은 당황한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한다. 그 상황이 반복되면 두 사람 다 지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미리 말한다. 요구가 아니라 바람으로 표현한다.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럴 때 기분이 좋더라. 이런 걸 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게 된다. 알고 나서 맞춰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말하지 않고 실망하는 것보다 말하고 맞춰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상대방의 과거를 들쑤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연인 이야기, 과거 연애 이야기, 예전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질투 때문일 수도 있고,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과거는 현재와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과거를 자꾸 건드리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된다. 숨기고 싶어진다.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현재의 관계가 희미해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전부라는 걸 안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는다. 전 남자친구는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내 친구는 저렇게 한다던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그 감정이 자존감을 깎는다. 자존감이 깎인 사람은 관계에서 방어적이 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진다. 두 경우 다 관계를 망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본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비교 대신 인정이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있다. 헤어질 때를 아는 것이다. 잘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 그 관계를 끝낼 줄 안다. 이게 냉정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잔인한 일이다. 끝내야 할 때 끝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끝냈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성숙함. 이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도 좋은 감정이 남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결국 다시 생각나는 이유가 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맞추느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친구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취미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력을 잃어버린다. 처음에 끌렸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삶을 유지한다.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 취미를 즐기고, 자기 일에 집중한다. 그 모습이 상대방한테 계속 신선하게 보인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진다. 이 모든 원칙들을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반대다. 상대방한테 너무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을 바꾸려다 에너지를 다 쓰거나 말하지 않은 것들로 쌓인 서운함이 폭발하거나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뱉어서 관계에 상처를 남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함정들을 피해간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게
자신의 장점을 안다는 뜻만이 아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자신이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지, 자신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들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현명하게 행동한다. 당신이 연애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힘들다면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라. 내가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답이 보이면 연애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원칙들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자주 간과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해결책을 내놓으려 한다. 그럼 이렇게 해봐.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반응이 상대방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힘들다고 했더니 해결책만 돌아왔다. 내 감정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려 한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원하는 게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그냥 공감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안다. 먼저 묻는다.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이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상대방은 느낀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또 하나 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구체적으로 한다. 잘했어. 예쁘다. 멋있다. 이런 말도 물론 좋다. 그런데 더 깊이 박히는 칭찬은 구체적인 칭찬이다.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거 진짜 대단했어. 오늘 그 일 처리하는 방식 보면서 다시 봤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됐어. 이런 칭찬은 상대방이 정말 자신을 잘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내가 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그 느낌이 상대방을 더 깊이 연결되게 만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 상대방을 혼자 있게 두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오늘 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불안해하거나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계속 연락하거나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있어야 다시 충전이 된다. 그 시간이 있어야 상대방이 그리워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준다.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그래, 편히 쉬어 라고 하고 기다린다. 이 여유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 이 사람은 나를 숨막히게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 곁은 편하다. 편안한 사람 곁에 계속 있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원칙이 있다. 작은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지나가듯 말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신경 쓰이는 것들, 오래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는 것이다.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저번에 그게 힘들다고 했잖아. 지금은 좀 어때? 예전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느낀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신경 쓰고 있구나. 내 말을 흘려듣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특별함을 만든다.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게 억지로 외우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기술이 아닌 이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다. 싸운 후에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이다. 싸움 자체보다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싸움이 끝난 후에도 냉전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싸운 걸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먼저 손을 내민다. 내가 그때 좀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서. 이 한마디가 싸움의 상처를 녹인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원칙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사실 하나의 큰 원칙으로 모인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다. 존중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나온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기대를 말로 표현하는 것, 과거를 건드리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 작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싸운 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존중에서 나온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진다. 그 사람 곁에 계속 있고 싶어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기술을 쓰는 게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지금 연애에서 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기술을 찾기 전에 먼저 이걸 물어봐라. 나는 지금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답이 나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인다. 연애를 오래 해온 사람들 중에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로 자주 표현한다는 것이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새삼스럽게 왜 말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사람은 들어야 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말로 표현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나를 여전히 좋아하는 건가? 나한테 아직 감정이 있는 건가? 이 불안이 쌓이면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표현한다. 오늘 내 그 모습 진짜 좋았어. 내가 이런 사람인 게 참 다행이야. 너랑 있으면 편해. 이런 말들이 관계를 윤기 있게 만든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표현이 더 중요해진다. 연애 초반에는 감정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현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표현만큼 관계의 온도도 식는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온도를 유지할 줄 안다. 또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을 때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안해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때 이야기를 꺼내거나 다른 상황에서 또 그 일을 들먹이거나 용서한다고 하고는 계속 찔러대는 것. 이런 행동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사과해도 끝이 없구나. 잘못하면 계속 불리하게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솔직해지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방어적으로 변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받으면 끝낸다.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척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로 끝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솔직해질 수 있고, 그래야 관계가 더 투명해진다. 투명한 관계가 오래간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줘야 내 하루가 좋아지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빨리 해야 안심이 되거나,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감정이 결정되는 상태, 이 상태에 있으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다. 상대방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해주면 더 좋지만, 상대방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괜찮은 상태를 유지할 줄 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그 여유가 매력이다. 그 여유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의 원칙들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 자기 자신이 단단한 사람이 관계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단단함과 행복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그리고 그 모습이 상대방을 곁에 머물게 만든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잘하는 것이 있다. 타이밍을 안다는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본다. 상대방이 피곤한 날, 상대방이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상대방이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하는 날, 이런 때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내용만큼 이야기의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말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전달된다. 그리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과와 감사를 미루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말한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표현한다. 나중에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안 하게 된다. 그 말들이 쌓이지 않은 관계는 어느 순간 뭔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든다. 말하지 않은 미안함, 말하지 않은 고마움, 이것들이 관계의 빚처럼 쌓인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빚을 쌓지 않는다. 그때그때 표현하고 정리한다. 그 가벼움이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여기서 가볍다는 건 얕다는 뜻이 아니다. 무겁지 않다는 뜻이다. 함께 있어도 짓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관계가 오래간다. 그런 관계 곁에 계속 있고 싶어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오해가 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야.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걸. 그런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의 문제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것도 습관이다. 상대방의 말을 기억하는 것도 습관이다. 고마움을 바로 표현하는 것도 습관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 그런데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배웠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관계가 어긋날 때 왜 그랬는지를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쌓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조금씩 달라지면 된다. 그 조금씩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느낀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연애를 잘한다는 게 상대방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룰 줄 안다는 뜻이다. 자기 감정을 알고, 자기 패턴을 알고, 자기가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 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연애의 시작이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작은 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큰 이벤트보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태도가 관계를 만든다는 걸 안다.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보는 것, 피곤해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사람 곁이 따뜻하다는 느낌이 만들어진다. 그 따뜻함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진짜 이유다. 그 따뜻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좋으니까. 그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관계다.